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6개월째 제자리인데 은행의 대출금리는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 적금 금리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을 핑계로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양모 씨.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금리가 확 올라 걱정이 큽니다. 아파트 구입한다고 큰 대출을 내다 보니까 이자도 만만찮거든요. 근데 그게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현재 은행연합회에 고시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89에서 최고 4.85%. 한 달 사이 0.3%포인트나 올린 은행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6개월째 1.25%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다 가상금리를 더한 뒤 감면금리를 빼서 산출하는데 감면 조항이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출 증가에 따른 부실 위험을 고려해 감면 조항을 대폭 줄였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조달금리도 인상됐다는 건데 하지만 예금과 적금금리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대출금리 인상이 금융권의 예대마진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런 기회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된 것보다 더 많이 올리지 않나, 그 가상금리가 이런 걸 인상을 해가지고요. 그런 거는 좀 많이 자제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9조 원이 넘는 만큼 정책당국은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 요인의 타당성을 꼼꼼히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60년대 토속적인 시골 장날의 모습을 표현한 조각 작품이 최근 복원을 통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조개 껍데기 모자이크로 유명한 고 윤병석 화백의 작품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정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검은색 조각품. 걸음걸음마다 시골의 장날 풍경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고 윤병석 화백의 작품 장날의 여인들입니다. 기념비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부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일상적인 우리 생활 모습을 부조로 담았다라는 게 상당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죠. 어촌마을에 흔한 조개 껍데기로 모자이크를 만들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고 윤병석 화백. 이 작품은 윤 화백이 1969년 마산 성지여중에 미술교사로 있으면서 설치했습니다. 모든 졸업생들이 기억하는 이런 소중한 추억의 공간을 또 우리 학생들이 보고 느끼게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50년 세월을 견딘 작품이 최근 복원 작업을 통해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작품의 길이는 42m. 머리에 짐을 인 여인들과 흥정을 하는 장사꾼, 소달구지를 타고 나들이를 나온 아이들까지. 각양각색 사람들의 모습이 부조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이게 검정색이고 좀 돌이나 그런 질감이라서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좀 복작복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60년대 시골 장터의 풍경, 부조로 담은 그 시절의 정겨움이 5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창원시 북면 55살 김모 씨의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방 한 칸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낮에 켜놓은 전기장판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탄 첫 귀국선 우키시마호의 폭침 사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70여 년도 더 된 사건인데 이 아픈 역사가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안고 첫 귀국선에 오른 강제동원 조선인 8천여 명. 그러나 이들 중 고국 땅을 밟은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출항 이틀도 안 돼 배가 폭발해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생존자와 진상규명회는 일제에 의한 계획된 폭침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일본은 미군이 투하한 귤에 의한 사고라고 맞서며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인은 미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당시 생존자도 이제 단 한 명뿐.
죽은 사람들 시체에서 차려서 뭐요 전체 고향에 와서 묻히게 좀 해줬으면. 우리 기억에서도 점차 잊혀가는 이 아픈 역사가 영화로 부활합니다. 희생자 추모협회가 영화 제작을 추진해왔고 최근 부산의 한 영화 제작사가 제작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들도 모르고 정부는 시시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거를 좀 드러내므로써 일본의 그 악랄한 만행과 정말 그 극치에 달하는 그런 악랄함을 과거 일본과 북한에서 우키시마호를 주제로 영화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근데 UFO나 UFO를 빨리 이제 하루라도 일찍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루 빨리 이런 대국민 영화가 성공을 해서. 그러나 100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기업 후원과 국민 모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하동 화개장터 옥화 주막을 배경으로 한 김동리 소설 영마가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하동군은 드라마 제작사인 ES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고 드라마 제작과 하동군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10에서 12부작 분량의 드라마 영마는 하동 화개장터와 섬진강 등의 국내 분량을 모두 하동에서 촬영하며 동남아시아에도 방영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지난해 경남과 부산, 울산의 평균 기온이 4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 분석 결과 부울경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도 높은 14.4도로 공식적인 기상청 관측 자료가 나온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세 지역의 평균 최저 기온도 9.8도로 평년보다 1.4도 높은 것으로 조사돼 1973년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교환 뉴스입니다. 800년 전통의 일본 웃음대회 국제대회 개최 소식과 연못에서 바다새우를 양식하는 현장 등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보 아나운서입니다. 구호에 맞춰 큰 웃음소리가 대회장을 울립니다. 유쾌한 웃음소리에 관객도 함께 웃으며 박수를 보냅니다. 3인 1조로 각각 한 명씩 웃은 뒤 3명이 동시에 웃고 목소리의 박력과 웃음의 느낌이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웃음 대회에는 중국과 미얀마 등 3개국 대표를 포함해 57명이 참가했습니다. 와라이코우로 불리는 웃음 대회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호후시 관광협회가 연 국제 행사입니다. これは自分の国じゃないでも今笑うだけでちょっと嬉しい羨ましいです。これは世界に発信できるいいお祭り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皆さんも参加してくれると嬉しいなと思います。 와라이코우는 일본 가마쿠라 시대에 시작해 800년 이상 계속된 전통 행사입니다. 첫 웃음은 한 해 수확의 감사를, 두 번째는 풍년 기원을, 마지막은 힘들었던 일을 잊으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토해에 접한 우베시 히가시키와 양식장에서 새우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길이 20cm 정도 자란 새우를 그물로 건져 무게를 잰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톱밥과 함께 포장했습니다. 생산량은 연간 16톤, 3헥타르의 연못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새우를 양식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무더위로 연못의 수온이 높아 새우의 생육 저하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품질이 좋습니다. ここ宇部の車エビは本当に食感とかそういうのがすごくいいんで甘くて美味しいんで生きてるのはとりあえずお刺身にしていただいて僕個人的には塩焼きが一番いいと思います。 새우는 연말부터 주문이 늘어나 겨울철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일본 전역의 시장과 백화점에서 팔립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지난 한 주내는 추위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 야외 활동하기 무난했지만 포근한 날씨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낮부터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고 특히 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추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 창원의 낮 기온 3도 선에 그쳐 매서운 한파가 예상되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옷차림을 더욱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기압이 점차 내려오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은 구름량 가득한 가운데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7도, 김해는 6도로 대부분 영상권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낮에는 거제 12도, 밀양 11도, 창원 10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부터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기온 자체는 평년보다 높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한낮 기온은 사천 11도, 진주 10도, 거창 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의 신생아 출산수가 2015년 631명에 이어 지난해는 646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거창구는 새로 10개 마을을 추가해 모두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브라보 부르미 택시를 확대 운행합니다. 합천군이 올해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희망자를 오늘 13일까지 모집합니다. 창녕군이 매주 화요일 야간에 운영하는 화요 야간 민원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 5,850억 원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진공은 수출과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 구조조정 등 경기 리스크 대응에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진공은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큰 기업에 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산청군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4월부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합니다.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의료원 내에 작업치료실과 상담실 등 336.4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며 국비와 군비 등 1억 7천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자의 등록과 사례관리, 재활사업 등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김해공항 이용객이 2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 집계 결과 지난해 김해공항 이용객은 모두 1,490만 명으로 2015년 대비 20.3%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30.5% 늘어난 777만 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항공기 운항도 99,300여 회로 전년 대비 13.3% 늘었습니다. 통영연안에서 생산된 굴이 처음으로 러시아로 수출됩니다. 통영시는 지난해 말 러시아 수산물 수입 유통업체와 껍데기를 까기 전 상태인 화일각굴 2톤과 냉동굴 100톤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내일 통영시 동호항에서 선적식을 열고 1차분 화일각굴 2톤을 항공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올해부터 농사를 망치는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으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김해시는 유해 야생동물 민원이 3년 사이 늘어나자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2만 원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가에서 전기 목채기나 철선 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자료집을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중학생을 위한 과학과 수업 자료집은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와 연계한 6개의 주제별 교과 프로그램과 8개의 주제 선택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과학탐구 실험 자료집은 학생 주도적인 교실 수업에 필요한 실험 활동 등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